그 반공 친미죠. 민간인,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냉전이 아니라 새로운 신세대 뉴 나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극우와 보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든 극우든 냉전으로 표현되고 반공이기 때문에, 다만 과격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죠. 보수단체의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 강조는 구구단체에서는 이제 반공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보수주의의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구구단체에서는 반노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입니다. 노동운동을 빨갱이로 보는 거죠. 한국의 이제 극우나 보수의 실체는 이 반공주의입니다. 그 민주화 이전의 반공은 이제 국가의 이데올로기였죠. 그래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재향군인의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민간 단체로서 반공 단체가 불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에 과거의 반공 파쇼는 주로 어용 단체이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는 이 자발성과 대중성이 부족함, 더군다나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으면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통일운 등이 거세지자 이제 우익 엘리트들이 이 세력화를 추진하면서 우익 대중이죠. 그들이 말하는 국민, 그 각성을 촉구를 합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직후인 1987년 10월 박정희 정권 이후에 첫 번째 이 민간단체죠. 우익 제야 우익단체인 자유민주총연맹이 등장합니다. 그 지도자는 이철승 신민당 의원, 이용택 무소속 의원 등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어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죠. 회장은 정기승인데 1988년에 창립이 됩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검찰, 안기부장, 시장 이러한 정관계 출신의 변호사들, 주로 보수층을 대변해온 바로 이제 이 원로 보수 변호사들이죠. 이들이 주축이 된 겁니다. 1988년 김용갑 보수적인 인사죠. 총무처 장관이 보수 세력의 연합을 촉구했고 양동안 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하고 격분하였습니다. 1989년 10월에 대학 총장, 학장을 역임한 박사급 원로들, 장관, 차관, 경제계, 법조계, 국회의원, 공익단체 등 각계 인사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자유지성 300인회를 구성합니다. 1990년에는 복고일 소설가가 보수주의 논객을 기다리며라는 칼럼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민주화 이후에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난 것은 바로 군부죠. 군부 독재가 물러나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삼김 시대가 되면서 특히 김대중이죠. 김대중을 빨갱이로 보면서 이 김대중의 정권이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설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이철승은 자유민주민족회의라는 단체의 상임의장이 맡았고 이는 1994년에 창립됩니다. 자유민주총연맹, 건국청년협의회, 대한반공청년회, 자유민주수호, 애국연합, 한국기독교교회 청년협의회 등 33개 보수단체들이 결성한 보수단체 연합체입니다. 이 계기는 김일성에 대한 조문 발언과 한 청년의 분향소 설치죠.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반발로 생기게 된 겁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자발적인 보수 매체는 1989년에 창간한 한국론단입니다. 이 잡지는 월간 조선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론단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보수주의 가치를 다루기보다는 현대사에 민감한 문제를 반공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반공과 반북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면서
당시의 진보 진영을 친북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92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드디어 1997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2002년 노무현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들 김대중, 노무현이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도 있었지만 이들 자유주의 정권이죠. 중간 정부죠. 중도 정부가 반공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결국은 반공단체는 점차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또 반공단체는 정권 교체가 반복되면서 자유주의죠. 민주당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목소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민간 단체들이 힘을 얻습니다.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반공단체들이 발생합니다. 2000년에 자유시민연대, 2002년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2000년에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은 정기승 변호사, 유기남 대한참전단체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는 뉴라이트와 참전군인을 중심으로 한 그죠? 과거의 냉전적인 그 예비 군인 단체죠. 퇴역 군인들, 장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자유시민연대는 민주회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회, 헌변, 대한참전단체연합회, 전쟁방지국민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 청년연합회, 실향민중앙협의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50개 단체 약 5,000명으로 이 자유시민연대가 구성이 됩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민간 반공단체, 보수단체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자유수요 국민운동, 장경순 헌정의 원로회의 의장이 상임의장이 되면서 김대중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합니다. 이 단체는 군의 고위 장교들, 정계의 원로,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01년에는 서정갑 대령이 주도하여 창설된 국민행동본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 육사 총동창회, 갑종동기회, 공군 전후 중앙회, 대한민국 해군동지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등 전국의 군인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립신문, 북한민주화협의회,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이 극우파 단체들이 바로 이 국민행동본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정갑은 조갑제와 밀접한 관계이고 이미 1995년 7,000명으로 이루어진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를 창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극우단체는 기존의 간변단체와 다른데요. 이러한 자발적인 극우단체는 자유주의 정권, 김대중 노무현이죠. 이런 자유정권에 반대해서 반정부적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관변단체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반정부 단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반정부 성향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극우단체는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인터넷에서 주로 햇볕 정책을 비난하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후에는 노골적으로 반공 반복 노선을 드러냅니다. 북핵 문제 대두를 계기로 대다수의 보수 단체들이 연달아 창립되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 직후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모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 법안이죠. 그리고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이에 저항하는 보수정당은 국회에서 우위를 점유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반발하면서 2004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은 참패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기각됩니다. 이 즈음에 각 분야에서 진보대 보수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대표적인 보수 신문들이 한국논단의 이 보수적인 기조를 인용해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아가 2008년 9월에 한기홍 뉴라이트 재단 상임이사죠. 상임이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한 이동관 정치부장이 2004년 말 뉴라이트라는 단어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의 그 한기용 뉴라이트 상임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관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제안했고, 당시에 신지호, 최홍재 등 우익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유주의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뉴라이트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를 받아서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를 다루는 기획기사를 만들면서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확산됐다는 겁니다. 2004년 10월부터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던 전 조선일보 주필 유근일, 김진홍 목사, 신지호 서강대 견임 교수 등 10여 명이 수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과거 운동권 인사 중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조직하기로 하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루어지는 좌파 정권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이중 신지호 교수가 2004년 자유주의 연대를, 김진홍 목사가 2005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주도적으로 창설했습니다. 역시 한국논단에 따르면 조중동의 뉴라이트 기획의 핵심은 현대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는 역사 논쟁으로 이어져서 국정교과서 사태, 전교조 탄압을 불러옵니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우익 대중들을 조직하고자 선동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하는데요. 2009년에 이도영은 한국논단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는 반공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젊은 서북 청년단이 기대된다. 이런 선동적인 발언을 합니다. 한국논단 등 일부 공간에서 진행되던 엘리트들의 역사 논쟁, 종북 논쟁이 이제는 조중동과 종편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엘리트가 선동했지만 이제는 엘리트가 선동하지 않아도 우익 대중들이 저절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좌파에서 시작한 뉴라이트가 전 분야로 확산되고, 특히 좌파 지식인이 우파로 개장하면서 뉴라이트 대중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극우 지식인은 냉전시대의 보수 지식인뿐만 아니라 이재호와 김문수 같은 반공 좌파, 김영환, 황장엽과 같은 전향한 주사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 뉴라이트 지식인은 과거 우익 독재 시대와 달리 떳떳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극우 지식인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그 보수로 전향한 좌파 지식인에 의해서 먼저 열렸습니다. 이들의 우파로 전향한 배경에는 이 선진국 진입에 따라서 북에 대한 압도적인 경제력, 그리고 한국이 친미 사회로 심화됨에 따라 숙명론적 대미간, 그죠?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북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 승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이 우파들이죠. 우파들이 성장하는 배경입니다. 이들 우경화된 지식인들은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생각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좌파였다가 중간파였다가 이제 우파로 바뀌게 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들의 개종은 극우 지식인이 과감해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아니, 옛날 좌파들도
이제 반공이 됐는데 반공이 대세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안병직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류라이트 재단 이사장, 시대정신 이사장,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동길은 조갑제와 순회 연설을 하면서 이승만 광장에서 열린 구구 집회에 참석해서 정강훈 목사와 함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지한은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문열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친미 반공이고 미국 숙명론을 수용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합니다. 류라이트 지식인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공병호 교수의 10년 후 한국이라는 저서는 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2001년에 40, 50대 교수들이 주도하여 비전 한국이 창설됐고 이 단체가 2002년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로 확대됩니다. 김성기 변호사, 송복 연세대 교수, 봉두환 전 앵커, 김태련 한국어린이 육성회 회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합니다. 2004년에는 신지호 박사가 자유주의 연대를 발족시킵니다. 신지호는 인천과 울산 등지에서 노회찬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 붕괴를 목격하고 우파로 전향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연대는 기간지 류라이트를 발간하고 청년 우파를 교육하는 류라이트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과거 운동권의 북한 바로알기죠. 이거를 비난하면서 신북한 바로알기 캠페인, 즉 반공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진표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도 겸임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총학생회 사무국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부장, 그 다음에 조국통일 범민련연합 간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국장을 역임한 속칭 주사파 출신이지만 북의 인권 상황에 분노한다면서 우파로 전향했습니다. 역시 자유주의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최홍재는 고라대 총학생회장과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부장을 거쳐서 북 인권을 비판하는 시대정신 편집위원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류라이트들은 연합체 형태로 뭉치면서 다시 또 이들이 각 분야별로 전분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류라이트 전국연합이 2005년 김진홍 목사의 주도로 발족된 이후 2007년 대선 직전에 회원을 17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전국연합은 전국의 시군구에 200여 개의 조직을 건설했고 종교, 교사, 기업인, 문화인, 채용, 노동, 의사, 학부모, 대학생 등 17개 부문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박정희 시대에 활빈 교회를 세우고 빈민운동을 하고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투옥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우파로 변신해서 정강훈 목사를 지지합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도 역시 비슷한데 2019년 9월 수업대 1번군 성노예를 매춘부에 비교했습니다. 아베 수상님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러한 주장을 한 주옥순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도 바로 이 단체죠. 전국연합, 류라이트 전국연합이죠. 류라이트 전국연합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류라이트 재단은 전국연합 출범 7개월 뒤인 2006년 6월에 등장해서 주로 재정이죠. 재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라이트 언론들은 좌파 인터넷 매체에 대항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에 한국 인터넷 언론협회를 만들었고 이 협회에 독립신문을 비롯하여 프론티어 타임스, 뉴스 앤 피플, 코나스, 미래한국신문, 코리아 리브 등 보수 극우 신문들이 참여했습니다. 2000년에 민주참여 네티즌 연대라는 보수 우익단체를 만들고 인공기 화형식을 했는데 이것을 주도한 신혜식이 독립신문을 만들어 독립신문은
조갑재, 김동길, 지만원, 이철승의 구구정신 계승을 내걸고 미국 대사관과 함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사 부인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9.11 테러 등 이 정치 문제를 다루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정진영 경희대 교수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칭 자유주의 교수연대를 추진했고, 이것이 이제 중등학교 교수까지 참여하는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으로 확대됩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항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산불정책, 본고사 반대, 기여 입학제 반대, 고교 등급제 금지,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주장에 대해서 교총이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사단체도 수구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입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997년 한국논단이 주최한 사상후보, 대선후보 검증 토론회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정기승 전 대법관이 주도하여 발족했습니다. 2004년에는 행정수도 이전 유언 판결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죠.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맡는 등 진보적인 성향도 보였지만, 바로 이석연 변호사가 보수 법조인을 만들어 모아서 헌법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나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항하고자 2005년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을 바로 이석연 변호사가 만듭니다. 이러한 역사관에 대해서 이들은 되게 관심이 많고 이거를 교과서로 하려고 하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2005년에 박효종 서울대 교수, 차상철 충남대 교수가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12명의 운영위원회, 안병직 서울대 교수,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동복 한국민주화 포럼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포럼의 현재 교과서가 1980년대 운동권의 교과서였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포럼은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교과서를 분석 비판하고 우파적 견해를 제시했고, 실제로 다수의 교과서에 이들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교과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우파들의 역사 재편은 역사적 재평가 단계를 넘어서 이승만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이런 기념관 사업과 백선엽 동상 제막 등 실제 사업으로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익 청년 단체들도 결성되고 2000년 들어서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취업난이 계속되자 청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보수화됩니다. 과거 운동권 기성세대가 각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 청년들이 과거 운동권들죠, 운동권 구세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2003년 연세대 한정민 학생이 주도하여 결성된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생연대는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할 것,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폐기할 것,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김정일의 남한 답방에 반대한다는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이들은 이제 이명박 보수 정권 때 류라이트가 가장 극심했는데요. 구구 돌격대, 그렇죠? 이명박 정부의 구구 돌격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년 우파연대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이 사망한 이후 이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반미 집회라고 비난하면서 결성됐고 1,5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영식 등 과격 시위를 주도하는 구구단체도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청년우파연대, 청년구구파들이 반핵 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
단체의 행동대장은 북핵저지 시민연대의 박찬성 대표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에 국민행동본부 산하에 직접행동을 목표로 하는 애국기동대가 만들어집니다. 해병대 특전사 출신의 90여 명으로 이루어진 애국기동대는 출범식에서 반헌법적 좌익 폭도들과 싸운다면서 무술 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종북 반역 세력들을 우리 공동체의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제거하는 데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북 청년단 재건이죠. 이것도 이 시기에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뉴라이트들이 이제 사회운동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당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2005년 창립선언문에서 좌파 김대중 노무현의 집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걸 지적하면서 우파는 지난 60년간 성과를 좌파에게 강탈당했는데 침묵하냐고 탄식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뉴라이트 인사들이 보수정권 출범을 위해서 보수 정당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총리를 제안받았지만 이 햇볕 정책에 반발해서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소장과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박세일은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에 반발하면서 의원직을 사직했습니다. 박세일은 2012년 총선에서 국민생각당 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창립한 김진홍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동갑내기 친구라고 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명박이라는 대통령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을 스스로 김진홍 목사가 고백한 셈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재성호 공동상임대표는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그 다음에 이석연 변호사는 법제처장, 그죠? 이런 것들, 즉 박영모 조직국장과 한호섭 기획실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됐습니다. 즉 이들이 정권에 들어간 거죠. 장제원 부산연합 공동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이명박 당선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주요 인사들이 정부에 들어가면서 활동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태조하자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옹호, 기업 옹호죠.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이명박 당선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금융위기에 직면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태조하면서 이들도 점차 태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박근혜 당선 이후죠. 박근혜 당선 이후에 다시 또 친박이죠. 친박 형태로 나타납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노사마를 흉내내면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죠.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던 2004년에 정광용 CF 감독 및 광고회사 사장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박사모는 처음에는 팬클럽보다 정치조직의 성격을 지녔고 2008년 총선 때 이재호, 이방호 등 친이명박계 5명이죠. 오적 낙선운동을 벌여서 4명을 낙선시키는 기염을 토합니다.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비록 받지 못했지만 친박연대 소속 14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2008년 6월 박사모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가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에 반대하기 위해서 강우병 소고기 집회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2011년 박사모 7주년 창립식에서 한나라당 전현직 최고위원 등 6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사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은 물론 해외 지부까지 구성하고 선거운동에 나섰고, 하지만 박사모가 박근혜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 마찬가지로 쇠퇴해집니다. 위라이트가 이명박 달성 후에 쇠퇴해지는 똑같죠. 특히 박사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됐다가 나머지 일부는 탄핵에 반발하면서 과격한 행태를 하게 되면서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당이 됐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에 정광용 등 친박 세력들은 새누리당에 계속 나오면서 새누리당 당명을 사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에 와서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 그런데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한 정광용이 친 박사모죠. 박사모 계열들이 대선 이후에 조원진을 제명합니다. 그래서 조원진이 탈당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자 새누리당은 원외정당,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게 된답니다. 정광용은 2017년 폭력 집회 혐의로 탄핵 반대죠. 탄핵 반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났지만 3개월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홍문종 의원은 대한애국당에 결합했다가 탈당해서 친박 신당을 창당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 다 떨어지면서 원외정당이 됩니다. 조원진의 대한애국당은 우리공화당으로 개명한 후 김문수와 함께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문수가 탈당하자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환원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41명, 비례대표 후보 15명을 출마시켰지만 전원 낙선해서 원외정당이 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도 기초의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뉴라이트 정치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되자 조직 목표를 상실했죠.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했지만 결국은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고 2022년 총선에서 이들이 만든 새누리당, 친박 신당, 우리공화당 모두 양당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2017년 총선에서도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됨으로써 이들 보수 구구 세력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